한국은 왜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많은 거지? 여기는 한국의 어느 병원? 미국에서 온 금발의 여성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안젤라예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남자친구와 살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현재 뉴욕 양키즈 소속 마이너리그 팀에 소속된 투수입니다. 3년째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하성, 이정우, 오타니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번에 일본과 한국에서 프로야구 용병으로 테스트를 받았고, 현재 한국 잠실야구장 주변 아파트에서 구단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으로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요. 야구 하나를 바라보고 낯선 아시아에 온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혼도 해야 하니 돈도 필요했고 마이너리그 생활을 뉴욕에서 하면서 비싼 뉴욕 물가를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한 햄버거 사 먹기조차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투수 용병으로 테스트를 받으러 떠난 거죠. 낯선 땅에 도착하면서 바짝 긴장한 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타고 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공항에 구단 매니저가 나오기로 했는데 구단 매니저가 영어를 못해서 대화가 안 되었고 저희는 공항에서 2시간을 헤매고 있었지요. 구단 매니저를 힘들게 만나고 다시 손짓발짓을 써가며 구단에서 제공해준 차를 타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구단에서 제공해준 차량이 너무 작은 소형 SUV인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키가 195cm인데 말이죠. 165cm인 저도 차량이 작아서 무릎이 불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일본에서 제시한 연봉이 나쁘지 않았기에 우리는 참고 테스트만 생각하며 구장으로 가게 되었고, 구장에 도착하자 바로 테스트가 진행되었지요. 제 남자친구는 어깨를 풀 시간도 없고 워밍업 시간도 없이 바로 공을 던져야 했어요. 원래 투수는 어깨를 풀면서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운드에서 공을 던져야 하는데 너무 배려가 없었어요. 그렇게 공을 마운드에서 던진 남자친구는 구속이 140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슬라이더를 던진 건가 할 정도였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160을 던졌는데 말이죠. 또 마운드가 너무 딱딱해서 공을 던질 때 스파이크가 미끄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구도 안 되고 구속도 많이 떨어진 거였죠. 저도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3년간 하다 보니 마운드 환경이나 투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저도 거의 야구 선수가 다 되었지요. 투수는 공 하나하나 던질 때 예민해서 환경이 바뀌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투수인 남자친구한테 타격을 해보라며 방망이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미국에 있을 때 타격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타자가 아니라 투수로 테스트를 받으러 온 건데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다 제가 나서게 되었지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테스트를 그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첫 테스트가 끝이 났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끌어안고 어찌나 울었는지. 키가 큰 남자친구에게 맞지 않는 일본 호텔의 작은 침대는 저희 같은 이방인을 더욱 서럽게 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라도 전환할 겸 맥주 한잔하러 일본 선술집에 갔는데요. 꼬치를 시키고 맥주 500을 시키고 시원한 생맥주를 먹으며 좋은 경험했다고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그런 기분도 잠시 새로운 첫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만 의자에서 넘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땅이 흔들리지 않은데 남자친구까지 넘어지고 만 거예요. 말로만 듣던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고 만 거죠. 다행히 약한 지진이었지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더욱 이상한 거는 같은 술집에 있던 다른 일본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했는데 저희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다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맥주도 다 안 마시고 불이 나게 숙소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우리가 일본에 있기에는 무섭고 무례하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매니저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일본 매니저는 우리말을 알아듣긴 했는지 뭐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체념하고 전화를 끊고 공항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말았죠. 그렇게 다시 뉴욕행 비행기에 타려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구단의 테스트를 권유하는 전화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유창한 영어를 하는 매니저가 전화를 해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뉴욕으로 돌아가겠다, 테스트는 이제 안 보겠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사정 테스트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걸었어요. 워밍업 시간을 주고 컨디션 조절을 해서 테스트에 임하겠다고 저희 요구사항을 구단에 전달했죠. 구단은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바로 가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테스트를 제의한 구단은 한국 서울에 있는 구단이었어요. 아시아에 온 것도 처음인데 또 일본에 와서 이렇게 홀대를 받으며 빈정이 상했는데 이제는 더 작은 나라 한국에 와서 테스트를 받으라니요. 연봉도 일본보다 적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나리타 공항 한 구석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과연 한국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볼 가치가 있는지 하고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마이너리그 생활이 싫었어요. 돈이 없어서 스테이크도 못 먹고 햄버거만 먹는 것도 지겹고요. 저는 매일매일 남자친구 어깨 마사지 해주고 집중 관리를 해주지만 저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2시간이면 간다니깐 한국에 가보기로요.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구단에서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로 잡아줘서 넓은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구단의 호의에 감사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보다 작은 나라 한국의 공항 스케일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크고 깨끗하고 백화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여기가 우리가 상상한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한국 구단의 매니저는 오래전 친구를 보듯 반갑게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친근감이 들어 가족처럼 편안하게 인사를 하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초면에 포옹까지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또한 구단에서는 큰 밴을 준비해줘서 편안하게 차에 탈 수 있었어요. 밴을 타고 서울의 구단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잠실 야구장으로 향하는데 남자친구는 긴장을 해서 제가 긴장을 풀어주려고 애썼지요. 창밖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창밖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좌측에 강이 흐르고 그 옆을 차로 달리는데 너무 시원하고 강에 유람선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높은 63빌딩도 보이고 남산타워도 보이고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만큼이나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희가 감탄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구단 매니저가 잠깐 내려서 구경하겠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내렸죠. 우리가 내린 장소는 한강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한강 주변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매니저에게 사람들이 다들 무엇을 먹느냐고 하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잔디밭에 모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는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뉴욕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에 우리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때 매니저가 웃으며 손에 치킨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디서 치킨을 구해왔냐고 하니 휴대폰으로 배달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배달을 시켰다고. 여기로 배달을 시켜서 벌써 왔다고. 몇 번을 되물었는데 매니저는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너무나 빠른 배달 속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뉴욕에서는 일시간은 기본인데 말이죠.
한국 치킨을 잔디밭에서 먹어보는데 이 맛 또한 신세계였어요. 어떻게 한국 치킨이 미국 치킨보다 맛있을 수가 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치킨에 간장 맛이 나고 치킨에 고추도 들어있었어요. 이런 치킨은 정말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게 한강에 놀라고 잔디밭에서 치킨에 놀라고 치킨 맛에 또 한 번 놀라면서 우리는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지요.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되어서야 야구장에 도착해서 테스트를 위해 몸을 풀려고 하자 구단 관계자 여럿이 나와서 피곤한데 호텔 가서 쉬고 내일 오전에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저희를 배려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구단 관계자는 야구장 바로 앞에 스위트룸으로 호텔을 잡아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도 대단하고 한국인들도 너무나 친절해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조금 흐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잠실 야구장에 가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구단의 다른 선수들 모두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우리는 아직 테스트에 합격도 안 했는데 계속된 한국인들의 친절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렇게 구단의 배려 속에 남자친구는 어깨를 풀고 자신있게 공을 던졌죠.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모두 자신있게 던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구단주가 결정을 해야 해서 다음 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잠시 호텔로 와서 기다릴 시간이 있었어요. 긴장이 풀려버린 저와 남자친구는 한국을 관광하기로 하였죠.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다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타워의 전망대를 가보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구단 매니저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전망대를 향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긴장을 한 탓일까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차에 타자마자 멀미도 하게 되었어요. 매니저에게 다시 호텔로 가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노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란 구단 매니저는 한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렸으나 가까운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갔죠. 미국에서는 비용도 비싸서 병원도 안 가고 버텼는데 한국까지 와서 외국인으로 병원을 가면 또 얼마나 비쌀까 싶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간 매니저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놀랬어요. 병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공원처럼 산책하기 좋고 병원의 규모도 너무나 컸으니깐요. 이런 병원이 야구장에서 30분도 안 걸려서 올 정도로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게 놀라웠고 예약도 없이 외국인으로 갔는데 친절하게 진료를 잡아줬어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병원 진료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병원 진료비도 터무니없이 비싸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료도 너무 쉽고 빠르고 또한 의료진들이 영어도 잘해서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단 매니저도 병원비는 구단에서 지불할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지요. 감사한 마음이 들며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홀대받던 일이 생각났었나 봐요. 일본에서 한국을 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수액을 맞고 조금 컨디션이 돌아오는데 의료진 서너 명이 남자친구와 매니저를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괜히 다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다 같이 모여서 의료진의 유창한 영어로 저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듣기 시작했어요. 현재 저의 몸 상태는 영양이 부족하여 수액을 처방했고 또한 피검사 결과 임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신이라니 말에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임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긴 했으나 아직 미혼인데 그것도 임신 8주라고 하네요.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멍해져 있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야구로 성공해서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뛰고 있었어요. 또 한 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서로 껴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다가 구단 매니저와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을 들고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이 사람들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절하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나누던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구단주가 오신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축하해주기 위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구단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오늘 처음 한국에 온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배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말이죠. 내일은 남자친구의 테스트 결과를 구단주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될 뱃속의 아기까지 응원해주세요. 제 남자친구가 테스트 받은 야구구단도 궁금하시죠? 그것은 합격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비밀로 할게요. 힌트는 최근 우승한 구단이고 전력도 탄탄한 팀이에요. 좋은 결과로 잠실 야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잘 돼서 한국에 오래오래 살아보고 싶어요. 친절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곳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한국에 여기저기도 여행해보고 싶네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의상으로 야구선수 남자친구와 한국에 테스트를 보러 온 미국인 안젤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테스트가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스토리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